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랑독하는 모습도 보이고 숨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신년사를 했지만 김정은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해보고 올해 전망을 알아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조 박사님과 연영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영무 씨 또 오늘 오늘이 아니죠. 이번에 그 김정은 신년사 학습 좀 하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북한의 시대 같으면은 예. 암기했어야 되는데 예. 암기까지는 못하고 어쨌든 올해는 어떤 전망을 내다보며 예. 작년도의 성과를 무엇으로 짚었는가 네. 이런 면에서 한번 좀 보았습니다. 그 남조선에서는 김정은 신년사 한 걸 다 분석하느라고 야단 법석인데 네. 거기에 다 들어있지는 않겠지만 올해 신년사에 대한 종합평가는 어떻습니까? 연영무 씨.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예.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네. 김정은을 뒤에서 모사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예. 좀 더 노련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독재 하도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김정은 독재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렇죠. 개인 독재 예.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나니까 이번 신년사에서 뭡니까 지금까지 없던 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호리구표 인사하는 모습. 예. 이거 가장 첫 번째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은 한 번도 안 했고 김정은이 4년, 5년 차면서도 호리구표 인사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다른 때 그 신년사 하면서 허리굽혀 인사하는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했나 아니겠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선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세포생활청화 아닌데 자기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제 새롭게 예. 이제 그 신년사에서 나타나면서 예. 결국 이제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자기는 겸허한 인민의 용도자다. 예. 하여튼 이런 모색을 나타내려는 이런 면을 보고 상당히 그 뒤에서 모사를 누가 해주는지 상당히 노련해졌다. 그만큼 더 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물론 안 되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겸허한 용도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겠죠. 예. 박사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대목이 우리 연영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거든요. 예. 왜 달려졌느냐, 파격적으로. 예. 첫째, 지금 인사도 했지만요. 예. 양복을 입었고. 그렇죠. 양복도 예. 처음입니다. 인민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초기에 예. 유례없는 난관이라고. 그러니까. 예, 조선 역사상. 네. 그러면서 인민의 노고를 치하했어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갑자기 국방공업, 핵, 예. ICBM까지 얘기를 했고, 그것도 전에 없던 거예요. 그런 언사가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또 마지막에 능력이 못 따라줬다. 인민의 충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 그럼 지금 이제 연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라서 지금 종합평가인데요. 예. 그래서 총평이죠. 총평인데 예. 참 그런 부분들이 제일 놀라운 부분. 놀랍죠. 그러니까 많이 변했고 예. 지금 연 선생님 평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예. 아주 노예되었고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 예, 자신감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남조선에서는 저게 김정은이 이제 집권 5년 돼서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자신감 있게 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연 선생님 의견에 동의한 게 원인은 매우 어려운 예. 상황에 직면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연영무 씨도 북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저렇게 되면 지도자가 능력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되면 절대화 신격화, 율사정책 10대 원칙은 다 이제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예. 이제 노린 목적이 예. 북한의 이제 간부들과 이제 주민들에게 아직 역대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공개적으로 자기 능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는 지금까지 인민생활을 끌어올리지 못했으니까 마음은 늘 앞섰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능력이 모자라서 인민생활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민의 충복으로 살겠다 마음을 가지고 이건데
원래 이제 인민이 충복이라는 소리는 김일성이가 애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북한 영화 이제 그 조선의 별 7부 남만에서 이런 제목을 볼 때 그 예, 아마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예, 이제 그렇죠. 북한 이제 간부들과 당원들이 알 거는 김일성이 양세봉이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인민이 충복이 되겠다. 그래서 그 양세봉이가 인민이 충복이 되겠다는 말에 감동되네 하면서 그 자기 부대를 바치겠다고 독립군을 바치겠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인민 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민이 충복이 되려고 김일성이처럼 노력은 했는데 능력이 따라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좀 리해해달라. 이 양해를 구하는 거나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1984년에 김일성 주석이 순천민활론 그 연합교섭 네, 건설장에 네. 와서 그때 이제 북조선이 막 못 살게 이제 막 나타나면서 이 중간층의 간부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막 그 불만이 막 났을 때인데 김일성 주석이 순천민활론 와서 마이크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거는 지 잘못했다는 말은 그때는 안 했거든요. 김정일도 안 했는데 네, 말하자면 이게- 그때도 간부들이 잘못으로 평가했던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순천비난론 자체를 야. 이제 그 실험실에서 야. 실험실 단계에서 성공하고 그걸 이제 좀 더 계단식으로 그렇죠. 확장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단번에 순천비난론이라는 거대한 대기업소를 이제 그 창출했으니까 창출했다 거기 실패해서 결국은 야. 순천비난론 공장은 하나의 파출더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김일성은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네. 간부들이 잘못 그러니까 했다. 이게 올해가 저 뭡니까 그 이게 좀 나쁜 표현입니다만 조 박사님 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 한다고.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순천 비난론하고 비슷한 담론 구조가 나와요. 아 예. 물론 자기 능력이 못 따라줬다고 그러지만은 이유는 어디다 보냈느냐. 예. 이 당 간부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예. 세도주의, 관료주의 아 그런 예 예. 이게 12월 24, 25일 날 북조선 최초로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예. 아주 급조해서 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김정은이 내리면서 니네들이 혁명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앞으로 강도 높은 사상층을 정해야겠다. 이건 대규모 6월 숙청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자책하지만 나중에 보면 바로 이 당 간부들이 잘못한 얘기가 나와요. 이 신년사에. 그러니까, 예,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 전문가들도 김정은이 자기를 자책하고 뭐 남조선 말로 뭐 성찰 이러거든요. 반성. 예, 예.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 앞으로 더 광폭한 폭정을 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런 거 보면은 아까 저 연영문 씨 말씀하신 그 뒤에서 이제 그 이거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런 참모들이 아주 노예하다 이 말씀이 또 좀 안겨오는데 그러면 연영문 씨도 이제 이번 이 신년사에서 내용들 중에 김정은이가 내년에 이 간부들 중간 간부들 뭐 이제 하고 고위층 간부들은 이제 많이 숙청했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 이런 의지로 그 보는가요? 신년사에? 신년사에서 이제 우지를 봤다는 것보다도 이제 작년도 이제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적당위원장 대회가 네.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연말에 열리지. 연말에 거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비서대회나 뭐 이름을 했어도 예. 이번에 초급당위원장 대회에서 이제 그 아주 그 일화가 나온 게 여성 초급당위원장이 한 명이 이제 당일꾼들 저만해서 용칭을 안 줍니다. 아, 그렇죠. 당일 이번에 군부는 칭호 잘 안 주죠. 용칭을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인데 예. 저희 삭주군인가 평안북도 삭주군 거기 초급당 그 위원장을 보니까 이제 나이 든 여자인데 아, 초급당 비서를 20년째 해왔답니다. 20년째 해오면서 그 용칭을 주게 된 동기가 상당히 지금 이번에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양부모가 아,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국가에 죄를 짓고 예. 둘 다 교화소에 가 있습니다. 아, 그 아들, 딸이 우탁할 데가 없어서 양부모가 지금 교화소 가다 나니까 북한에서 같으면은 범죄자의 자식들이니까 네. 이제 배척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네, 네. 이걸 그 초급당 비서부터 이 여자가 그걸 자기 집에 데려다 키웠습니다. 아, 그런 찰나 이번에 초급당 위원장 대회가 열리면서 그 자매가 김정은에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의하는 이제 우리 예, 그 예. 김정은 원수님께 하고 우리 초급당 비서동지는 이런 아주 그 어머니 당의 비서로서 아. 나라의 죄를 진 우리 부모님이 그
죄를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 정말 잘 돌봐주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처업당 위원장대에서 그 처업당 비서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처업당 비서 동지 앞하고, 그러니까 처업당 위원장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전부터 처업당 비서 동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당 비서로서 노력을 해준 데 대해서 우리 당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거. 하여튼 이런 걸 이번에 그 전달해주고, 이제 그 여자 처업당 비서한테 노력 용칭을 줬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관료주의 부정부 때 예, 뭐. 깔 건 까고 예.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지금 탈북하고 그렇죠. 북한을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그 자녀들과 또 그 친척 형제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지금 다독여 주려는 그런 의도도 이번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주 생동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 신년사는 다른 때하고 좀 독특한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번에 신년사를 지금 보니까 지난해 성과로 크게 7차 대회 그다음에 뭐 수소탄 시험 진짜 수소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이제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70일 전투 200일 전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정일이가 사실은 현지지도 연중으로 계속 1년 중 돌아다니면서 칭찬 많이 하고 무슨 성과라고 이랬는데 성과들은 별로 없어요. 그 작년 그 성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 자체로 성과 부분에서 우선 숫자를 못 찍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예. 지난 시기 그래도 김일성 시기에는 또 예. 공동사설 시기에도 보면은 뭐 인민경제 뭐 말하자면 광업 부문에서 예. 생산 능력이 무슨 예. 1.6배로 확장되었으며 실내로 무슨 뭐 이런 야, 예, 뭐 그런 건 전혀 전력공업 없죠, 지금. 분야에서도 뭐 어떻게 예. 갱신이 일어났다 이런 거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찍어서 한 소리는 하나도 없고 지난 시기처럼 우선 특이한 거는 이번에 첫 성과 부분이 당제 7차 대회가 예,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국방과학입니다. 예, 그렇죠. 이 국방과학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다. 네. 뭐 수소탄이 성과적으로 예, 예. 실험되었고 그리고 미사일 분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말하자면은 대륙간 탄도 로켓. 아, 예, 그렇죠. 이상하게도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 로켓이라는 말은 과학적 수로입니다. 예. 그리고 군사적 수로가 미사일인데 예. 지금까지 자기네가 시험한 거는 다 인공지구 위성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 유난히도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아. 대륙간 탄도 로켓도 예.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아, 예, 예.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지구 층 재진입이 지금 가능해졌다. 말하자면 이걸 지금 묘사한 겁니다. 말하자면 아. 미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위협적 발언.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래서 기관공업입니다. 뭐 전력공업, 광업부문, 뭐 철도, 운수, 농업, 그건 항공업. 과제로서 나온 네, 그래서 거잖아요. 그런 것밖에 더 숫자. 그리고 좀 마지막 최종적으로 강조한 거는 뭐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예. 이번에 중요하다. 아, 예. 그래서 그 이상 크게 성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조선 그 간부들, 대무역 일꾼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작년 그 평가를 하는 걸 아직은 못 들어보셨죠? 뭐 들어봤습니다. 예. 작년에 그 북한 내부 상황을 경제적 부분에서 좀 평가하시는 말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분야에서는 뭐 우선 북한 내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네.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그 지원, 예, 특히 예. 가장 중요하게는 전기. 그렇죠. 이 지원으로 예. 인해서 이제 평양시는 그래도 불을 준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 있었지 그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거는 남이 도움받은 거 자체로 한 거는 거의 없다. 자체로 한 거는 예. 없습니다. 확실히 그 신년사 내용도 좀 그렇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북한 경제 상황이 지금 작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 경제부문 이제 성과 쭉 했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는 작년 북한의 경제 총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2015년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대략 1% 내의 GDP 성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아, 이제 사실- 5년 동안에 예. 그런데 그런데 그 정도는 자연 성장률 위의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네. 내버려둬도. 근데 2015년 마이너스로 반전됐습니다. 아, 성장률이 하락한 예, 거죠. 예.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이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북변의 편지 풍파. 아, 함경부터 수해거든요. 예, 지금 예, 이게 남조선에서는 뭐 그 부분이 잘 안 털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생했던 함경북도 수해가 북한 경제를 교란시켰어요. 아, 무슨 말씀이냐면 그 200이 정도로 예.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본인들이
200일 전투의 주 타격 방향을 북변의 수해 복구로 바꿨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아, 예, 그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단 함경북도 수해가 이 외부 세계나 남조선에서 아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다. 예, 사망 600명 내외 실종이 아니고 아, 예. 최소 10배 이상 컸고요. 함경북도의 기본 시설부터 인프라까지 인프라가 뭐 북조선 말로 뭔지 모르겠으면 기반 시설까지 사회 기반 예. 시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복구를 위해서 주 타격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뭡니까? 200일 전투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이 얘기는 북한의 모든 물자들이 우선적으로 함경북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없던 아파트들이 막 급조해서 만들어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함경북도 수해 복구가 날림으로 만들어졌죠. 첫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나머지 지역의 모든 경제가 교란된 거예요. 원래 목표들이 다 허물어진 거죠. 아, 옛날에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있죠. 예, 저도 뭐 소련에서 공부 잘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스로 인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떠한 미사여고 좋은 말로도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 상황이 나쁜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부분에 국방공업은 핵실험했으니까요. 그거 위에 이번에 내세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뭐 발전소, 공장 건설 이런 것까지도 예. 이제 성과를 집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거의 심지어 없습니다. 여명거리 건설까지도 12월 말에 끝내려고 했던 걸 다 예. 지금 3만 명이나 되는 아, 그건 이번에 인원들을- 과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말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난 2006년 12월 말에 예명거리 완설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건설 대대까지도 모두 함경북도로 갔기 때문에 올 이제 4.15 태양절로 이제 바꿨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교란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연 선생님 말씀대로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뭐 2배든 3배든 뭐 아니든 뭐 예, 예, 했다든 예. 그냥 뭐 그 안에 지금 경제 성과로 나온 부분들은 20년 전에 김일성 주석이 얘기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핵 때문에 지금 유엔 제재 받고 국제사회 제재 받고 남조선, 미국, 일본 제재, 유럽 제재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당한 제재를 받는데 이번에 첫 성과로 두 번째 성과로 지금 수소탄 실험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연영무 씨 말씀하신 대륙간 탄도 로켓 이거 했는데 바로 트럼프가 이제 핵 개발하겠다, 미사일 개발하지 못할 걸 그러면 중국도 욕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김정은 쪽 신년사 분석 하나 하고 미국 쪽이 분석하고 예, 그럼 제가 볼 때요. 예.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앞에 빼난다고는 앞부분에 있어요. 아, 동방의 핵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다. 예. 과거형이죠. 예. 우린 이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포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대륙간 탄도 로켓가 시험 발사가 된다. 아, 예, 그렇죠. 이 얘기는 트럼프한테 하는 얘기죠. 트럼프에게. 아, 예, 여기다 핵을 실으면 니네가 공격하니까 네. 나 사고 치기 전에 빨리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예.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녹음하는 날이 1월 지금 남조선 시간으로 오늘 1월 1월 4일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나갑니다. 예. 그 1월 3일 날 북조선 TV에 방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신년사 경축 연회. 예. 그러니까 1월 1일 날 했겠죠. 예. 이게 1월 3일 날 나간 걸로 지금 저희가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김정은이 처음에 나와서 했던 미키마우스, 예. 월트 디즈니 2012년 미국의 했던 거. 그, 예. 그 만화 영화의 배경음악이 10곡 14분간 나왔답니다. 그 사이에 없었거든요. 그럼 또 미국한테 보내는 추파. 그렇죠.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연수생님, 우리 김 대표님 예.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의 문건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내부 비밀 문건을 보면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국주의 사상 침투, 예. 남조선 녹화물, 불순 녹화물 이거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그 제국주의 정말로 김정은이 말하는 그 녹화물들이 나와요. 예. 이유는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제 대화하자. 더 사고 치지 않을 테니까 예. 협상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트럼프는 그럴 일 없을걸? 이라고 말한 거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 먼저 좀 앞서서 가는 건데 예.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걸 없을 걸 하게 되면 원래 그 북한 핵 문제 관련된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은 확실합니다. 5차까지 했으니까 일단 기본 기술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당장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핵 좀 더 필요하고. 예.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아요. 선을 예. 넘는다는 걸. 네. 그럼 이 선을 넘으면 트럼프에게 빌미를 주죠. 그래? 그럼 군사적으로 때려야지. 이런 명분을 충분히 줄 수 있죠. 네. 지금은 트럼프가 상황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군사 공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보시면 대미 도발은 전혀 없습니다. 네. 남한에는 뭐 청와대 타격 연습하고 해안에 대규모 자주포 모아놓고 쏘고 난리를 예, 치는데 미국에 대한 도발은 전혀 안 해요. 그렇습니다.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은 그건 봐줘.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할 테니까 협상을 하자. 그런데 미국은 네.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 모판하는 거죠, 김정은이. 연혜무 씨는 조 박사님 분석과 전망에 어떻게? 예, 저도 그러시면, 동의합니다. 예. 이제 우선은 이제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예. 아주 강경 노선으로 잘 나간다고 봅니다. 아, 이제 예, 그런 것 같아요. 당선돼서부터 북한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다 대화를 하겠다. 예. 그러나 김정은이가 내가 이제 대통령이 임관돼서부터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이번에 국방장관을 비롯한 뭐 CIA 국장 예.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서 예, 강경파로 이제 다 예. 지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자체도 당연히 겁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거는 지금 종말이 예. 되겠는가 하니까 지금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놓고 볼 때는 뭐가 있나 지난 시기까지는 예. 미국을 강경하게 깠습니다. 말로라도 그랬죠. 예, 예. 핵이면 핵, 그 어떤 수단과 방식이 전쟁 준비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이번엔 미국 전혀 까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륙간 탄도 로켓 발사 준비되었다는 소리 하고 핵 강국이 되었다. 동방의 핵 강국으로 솟아올랐다. 이 소리하고 우리 한국도 딱 한 번 박군혜라는 말을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도 표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냐 하면은 지금 김정은 자체가 지금 원래는 되려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 오목한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예, 말로.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금 국정논란이 일어나고 하는 상태에서 북한에서 막 걸고 늘어주고 막 또 밀어주고 이래야 되겠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예. 이 다음 후과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아, 확실히 겁에 질렸다 이런 네, 말이네요. 그 다음 예. 후과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신년사에서도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저 둘이 뭉실하게 그저 약간 올보 부리는 식으로 나갔다고 그럴 한번 것 살짝 같습니다. 떠본다 네, 이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김정은이 핵과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은 못합니다. 예. 이제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또 이제 4월쯤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예. 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어떤 정책을 정책을 하나. 실행해 나가는가 이 경우를 조심스럽게 보다가 이제 아마 4월 지나서 그때쯤에서 이제 자기네한테 뭘 던져주지 않으면은 핵실험 단계로 나갈 수 있겠다. 단계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참 여기 신년사에서는 없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진핑이 예. 2기가 출범을 해요. 아,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벌써 5년 됐나요? 예, 5년에서 10년을 예. 주거든요. 아, 예, 예. 그게 지금까지 기본적인 합의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지금 그걸 깨려고 그래요. 10년 이상을 하려고.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서 후진타오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기존에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예. 근데 그 집단 지도 체제의 원칙을 시진핑이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시라이라든지 조고잉캉이라든지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예. 체포하는 게 물론 일종의 개혁 같지만 사실 권력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밖에도 신경 쓰이지만 내부가 훨씬 더 신경 쓰여요. 네. 심시한 게 뭐 중국 군부의 군사 쿠데타 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의말로 대외관계 안정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의 핵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이 트럼프는 일관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뭐 중국을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이 뭐냐면 예. 중국이 뭐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게. 말뿐이죠. 예, 말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제일 피곤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본인도 자기가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예. 그 정도로 불확실한 사람인데 정말로 맘먹고 세컨더리 보이콧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예.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을 예. 북한 핵을 도와줬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예. 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기업이 얼마나 많고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관이 됐을 텐데 아, 그렇죠. 그 기업들을 유엔도 필요 없어요. 미국은 미국과의 거래만 중단시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또 그렇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머리가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의 핵도 밉고 김정은도 밉지만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대북 제도로 갈 경우에는 예. 정말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면 그 다음 뭐가 오지? 그럼 머리가 아프죠. 친중 정권이 있었을까? 한국으로 먹힐까? 한미가 들어올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정말로 지금 심지어는 대만하고도 지금 차이잉원 총리하고도 직접 트럼프가 전화하잖아요. 전혀 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트럼프는 자기가 대선 캠페인 그런 예, 선거 대통령 기간 선거 때 선거 운동 때. 운동 때 얘기했던 나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참 김정은은 이 신년사에서는 말은 요란스럽게 멋있게 했는데 참 경제 분야로 넘어가서 연행무식 그저 뭐입니까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나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 10대 전망 목표 6차 대회 때는 10대 전망 목표 해갖고 뭐 석탄 뭐 1억 2천만 톤 뭐 무슨 수산물이 뭐 몇 천만 톤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이게 도대체 대체 두리뭉실한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경제과제 그거 보니까 지금 이게 자력자강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올해 지금 북한 경제가 자력자강 뭐 어떻게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뭐며 자력자강은 할 수 있는지 글쎄, 신년사. 북한 자체는 우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예. 그러니까 이 신년사 자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곳인데 네, 네. 이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정확한 숫자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10대 전망 목표가 이 숫자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지금 거기에서 기억하고 이제 있는데. 알곡 1,500만 톤, 예. 이제처럼 뭐 수산물 880만 톤 고지 점령 예, 같은 이렇게 10대 전망 목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주요 기간 산업에서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 대고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이라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이건 완전 똥개어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숫자를 밝힐 수가 없게 돼 있고 강제도 원래 그때 당시 1,000만 톤 고지 점령입니다. 아니 그때 철강제 1억 얼마 걸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또 1,000만 예. 톤 고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학비론 같은 아, 데 예, 뭐,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외기나면 모든 숫자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학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올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김일성이 강제 1만 톤만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습니다 했던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지금. 아, 예, 그 말씀 이해가. 그 시기가 되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숫자상을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내놓은 게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과 자의적 군사 노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력 자강이라는 말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력자강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김정은이가 올해에 이 민간 경제, 인민 경제 분야에 투자할 생각이나 의지나 정책은 있다고 보십니까? 신년사를 통해 볼 때. 지금까지 뭐 솔직한 말로 뭐저좀야 이제 저 공동 이거 좀야 그 신년사설. 신년사 공동 이거 좀야 공동사설. 사설과 예. 김정은이 5년째 신년사를 볼 때 인민경제 꿀을 안 올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인민경제를 한 계단 다 높이겠다고 예. 했지. 그런데 인민경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겠다. 우리 신뢰로 우리 무슨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출마 연설에 그걸 밝히지 않습니까? 예. 뭐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한 계단 꿀 올리겠다. 인민경제 능력을 뭐 얼마큼 액상을 딱 집으면서 그런데 북한이 그걸 찝습니까? 그건 못 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땜때기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간과 예.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르고 지나치는 예. 부분. 예. 이번 김정은 언사에서 신년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탄소 하나 공업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아, 이거 제가 그 함흥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이팔 비난론 알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탄소 하나 하기 그 이제 저 연영무 씨 말씀했던 순천 비난론, 예, 예. 제가 그 처음에 언급해갖고 말씀하셨던 그 순천 비난론이 탄소 하나 그 공업을 그 전면적으로 그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자력자랑 주체 공업 종법이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모든 현대 화학 공업은 예.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에서 나오죠. 석유를 분해해서 나프타를 만들어서 예. 이걸로 많은 연료, 뭐 예, 비난로부터 뭐 에틸렌 다 만들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석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탄소 하나 공업은 뭐냐면요, 석탄을 이용해서 그 나옵니다 신년사에 석탄을 가스화해서 예. 하면은 비슷한 원료가 만들어져요. 아, 예. 그럼 이 가스화한 혼합물을 가지고 이게 탄소 하나가 C1이거든요. 예. 여기 그 C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면 예. 그 결합을 시키면 바로 에틸렌도 되고 뭐 수소하고 산소 예, 다 붙이죠.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걸 하겠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자력자강과 연결시키면 다시 주체 공법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김정은의 이번에 신년사는 아주 보수 반동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로 포섭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력자강으로 압박에 들어와도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신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탄소 하나를 얘기를 들었을 때 전문가적 입장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 저건 지금 다시 6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순천 비난론에 대해서는 아까 좀 아시는 것 같던데 순천 비난론이 그 실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거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성공은 북한 간부들 자체가 희망 없다는 걸 근데 알고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만들었을까? 김정은이가 탄소 하나 하게 대해서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김정은이가 모르는 문제니까 아, 그 밑에 사람들이 적어주는 대로 김정은은 읽을 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체는 탄소 하나가 어떻게 지능식 실현을 겪고 왔는가 이걸 모릅니다. 야, 그 근데 말씀 이걸 맞네요. 예. 설명적으로 쭉 해주고 나니까 새로운 그 첨단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모르다 나니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예, 말하자면 예. 21세기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혁하는 것처럼 신년사에서 떠들어댈 뿐이지 북한 간부들 지금 순천 비난론 공장 이거 쓰라린 실패를 아는데 예.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믿지 이 참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이 대목에서요. 왜 이 예. 얘기를 또 해야 되냐면은 신년사에 우리에게 부러울 게 없어라? 세상에 아, 부러움 예. 없어.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김일성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예.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탄소 하나도 그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 뗐던 게 바로 1월 1일 날 인민노동신문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좀 다른 부분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예. 세상에 부름 없어라 시대라가 저 연영무 씨가 지금 60년대 말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60년대 말이면은 뭐 제가 갓난아일 때입니다. 제가 60년대 말에 제가 61년생이니까 69년도 8년도 이때까지 정말 잘 살았거든요. 이라크 대추 가져오고 저 식당에는 저 뭔가 그 오리고기 썩어나고 사탕 과자 뭐 질질 늘어지고 그러던 정말 잘 살았던 때 그때 정말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때였는데 이걸 지금 김정은이 하겠다 그러는데 전영우 씨는 이 신년사를 왜 이렇게 썼으며 가능한가? 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좋아하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아마 들으면 또 깜짝 놀랄 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아, 얼마나 그 그럼요. 가사가 좋습니까? 손풍금 곡도 좋고. 소리 울려라.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북한 사람들, 이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70년대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예, 그렇죠. 70년대 중반까지도 괜찮았어요. 명태가 진짜 그 막 집안에서 막 부러질 듯이 막 가져다 부려놓고. 그럼요. 저희 집에서 한 해는 700kg. 예, 그러다 나니까 어떤 이제 집은 한 톤씩 걸었거든요. 김정은이를 이거 신년사를 말하자면 써주는 사람들이 예. 본인들이 지금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김정은이는 세상에 부름 없어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아, 예. 이 김정은이 신년사를 써준 사람들이 세상에 부름 없어라가 생각이 난 겁니다. 본인들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써줬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많이 제창했던 세상에 부름 없어라 그때로
그러니까 그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보다 그때처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그때야 솔직한 말로 북한 돈은 어전도 얼마나 컸습니까? 아, 그럼요. 뭐, 10점이면 사탕 네, 내겠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지금 이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써준 겁니다. 아. 김정은이 그었던 개혁에 대한 우지가 있다는 것보다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또 심어주는 입장에서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지금 전혀 모르고 써주는 대로 그냥 기분이 좋고 지가 보기에 좋으면 읽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건 없다고. 전혀 표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2017년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의 2017년 전망을. 저는 이번 신년사를 들으면서 매우 황당했고요. 예. 뭐 지금 남조선의 일부 전문가들은 뭐 자신감이 있고 뭐 매끄럽고 그런데 전혀 아니고요. 격식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년사였어요. 그다음에 곳곳에 불안과 초조가 예, 지금 배어있는 그렇죠. 신년사고요. 지금 이제 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뭐 남조선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네, 네. 그렇다면 김정은의 뒤에 숨어 있는 모사들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김기남, 김경옥 예.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용어를 썼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의 그 경제 정책과 김일성 주석의 시기의 정책은 실패했고 앞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이 미래를 개척해야 될 김정은이 그 옛날에 죽은 그 미라 뼈다귀를 가지고 지금 살겠다고 나섰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뭐 제가 뭐 조선 정세나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올해는 김정은 정권의 끝에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금 뭐 태영호 공사, 뭐 예. 북조선 인민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주재 북조선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촉당 비서입니다. 예, 초급당 비서 듣고 그 부인은 오해선 씨인데 여기 와서 지금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만 제거되면 그냥 무너지는 아주 허약한 체질이다. 뭐 겉에선 충성하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는 다 남조선 영화 보고 얘기 듣는다. 이런 게 뭐 약간의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거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뭐 연 선생님이 어목한 참 그 얘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매우 어목한 한 해가 될 거다. 어쩌면 뭐 내년에 신년사는 발표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영무 씨는 2017년 김정은의 그 말하자면 개인의 전망하고 북조선의 현실 전망, 국가 전망 이런 걸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현 상태에서 저는 북한이 지금 2017년도가 예. 최고의 절정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정기요? 이제 뭐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다는 걸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그 압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의미가 새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자체가 너무나도 모르고 네, 너무나도 지금 자기가 이번에 솔직한 말로 김정은이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 자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최악의 절정 상태인데 김정은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른 우리 세계적인 예. 다른 나라들은 이제 탄핵을 당해도 그건 괜찮습니다. 예. 목숨은 부지하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은 이제 김정은이 자체가 이제 사직서를 먼저 내지 않는 이상은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하나보다도 2,400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내야 될 그런 판가름의 시대가 2017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두 분 말씀 듣고 보면 이 신년사가 쭉 이제 분석을 해보다 보면 저도 시작할 때 몰랐던 것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참 또 그 결과를 분석을 직접 하고 보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북조선 간부와 군간 지식인 청년 대학생들이 또 올해에는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뭐 두 분께서 박사님 짧게 한마디씩 좀 예, 해주십시오. 모든 독재는 붕괴합니다. 예, 언제가 중요하지?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나 이런 데서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다른 독재자가 들어서고 인민의 고통이 더 커져요. 예, 그러니까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언제 끝날 것이냐가 아니고 고통이 길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희생이 커지기 전에 김정은의 폭정을 종식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정말 건전한 예. 뜻이 있는 북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되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영무 씨는 어떻게? 예, 저는 이제 북한의 이제 간부들과 이제 당원들에게 또 군 장병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세계가 지금 초점이 없어졌다는 거. 초점이 지금 현재 북한밖에 없다는 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모든 알다시피 이란도 이제는 초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것이 미국인데 예. 이젠 이란 자체도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초점이 이제 말해서 북한밖에 없다는 거. 맞아 죽느니 일어나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협공하자. 그러니까 내외가 같이 협공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을 안기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 그 활성기가 되는 2017년이 되게끔 하자는 것을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